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조금 전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동맹국 국민을 사전 통보도 없이 무차별 검거해 일주일간 구금한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미국 러트닉 장관은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지만 정식 비자는 절차도 길고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협의도 없이 한국 책임만 내세운 건 합당한 처사가 아니죠. 이번 일은 추가 투자를 약속한 동맹국을 무시한 유감스러운 사례로 기억될 겁니다. 재발 방지와 함께 투자 규모에 걸맞는 비자 제도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협상을 기대하겠습니다. 9월 1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이죠. 오후 3시 23분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국제공항, 미 조지아주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이후로는 15시간 만인데요. 그리고 구금된 지는 8일 만에 귀국한 셈입니다. 자, 관련해서 김기동 법무법인 슈가스케어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정부의 이 구금 사태 발생 직후의 대응이 매우 빨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영사 접견, 귀국 항공편 조율, 현지 기관과의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00명 이상 한국인이 단체로 귀국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이 외교 당국이 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가장 빠르게 수행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었죠. 다만 이번 일의 본질은 이게 불법 고용 단속이었고 현지법 집행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정부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체포하는 장면이었었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강하게 항의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당연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미국 이민 단속은 형사적 체포와 이제 유사한 표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안전 확보 목적인 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총기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걸 집행을 하다가 누가 총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집행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대규모 작전일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건도 보면은 뭐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뭐 법원의 수색영장에 따른 뭐 집행도 했고 그 숫자도 벌써 3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큰 작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한국 사회 볼 때는 너무 좀 심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만 이제 한국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로 이게 귀국 절차와 처리 방식의 완화가 있었던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이 장면에 대한 이제 감정적 해석보다 왜 단속이 됐는가, 그리고 비자 고용 위반에 왜 우리가 하게 됐는지, 뭐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은 생산적입니다. 예. 감정적 대응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새벽에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 비자를 받으면 안 됐다. 비자 발급 시 문제 생기면 연락하라. 그러면서 현대차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이 말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 관행과 편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둘째는 합법 루트를 꼭 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는 이번 사안이 뭐 한미 경제 협력에 미치는 파장을 이렇게 의식하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무부가 이렇게 연락하라고 한 건 투자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합법 비자 경로를 찾자는 뜻이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예외를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E2 비자, 그러니까 투자사 직원 비자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안 받았던 이유가 이 비자를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비자를 받았을 때 뭐 우리 기업에 영향을 받거나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E2 비자는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준비가 필요한 비자죠. 예. 뭐 조건이 있는데 뭐 투자 규모, 사업 실체, 고용 계획 등 그 서류 요건들이 있는데 E2 비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주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정한 나라들한테만 주는데 근데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E2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2 직원 비자인데 그게 E2 인플로이 비자 이거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장점이 크죠. 이제 합법적으로 파견이 되고 설치, 교육, 초기 가동 안정화가 가능해지고요. 뭐 이번 같은 단속 리스크를 뭐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뭐 B1, 뭐 에스타 이런 거는 인력 투입, 하청, 재하청으로 이렇게 형식만 계약제로 쓰는 거지 미국에서는 바로 위험입니다. 저 알아야 될 게 이제 E2 비자를 받으려면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현재 자동차에서 그 스폰서를 해줘야 그 비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청업체 그 회사가 미국에서 제대로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면 그 비자를 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청, 재하청 뭐 이런 회사들로는 E2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이 사람이 직원인지 아니면은 계약직인지 판정은 그 계약서에 써 있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통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일하는 스케줄이나 뭐 운영 방식 이런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직원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만으로 이렇게 하청이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저희 지금 댓글에도 뭐 화가 난다, 우리 국민이면 성질이 나지 않겠냐, 뭐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투자를 확대하라고 해놓고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투자 촉진이랑 기자 인력 인프라는 한 세트죠. 네, 이제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 베이스는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죠. 직원을 쓰려면 합법적으로 미국 노동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을 써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돼 있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아예 이제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고 사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의 편한 통제 이렇게 될 수는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미국은 이 노동법 자체가 직원 친화적이고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책임 뭐 이건 다 사업장 업주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한 이 보호가 되게 강합니다. 한국도 비슷해지고 있지만 미국이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컴플라이언스 중심 체계로 전환을 하고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 예를 들면 뭐 알리에서 한국에다가 알리 이걸 만든다 쳐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더 쉽게 자기들 쓸 수 있고 뭐 더 낮은 임금을 하겠다고 한국에 방문으로 와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듯이 그 나라에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예. 네, 미국에서 일하려면 미국의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전문직 비자, 뭐 E2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문직 비자, 그러니까 한국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E4 신설이 해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한 협상이 쉬울 거라고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포 그 신설론이 정기적으로 거론돼 왔지만 이제 미국 의회 문턱을 높아서 이제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 통과는 어렵죠.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수의 비자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문직 비자니까 그 사람이 과연 그만큼의 전문직이 필요한 거를 잘 어필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연계, 뭐, 단기 파견 트랙 같은 좀 조건부 경로를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대신에 이제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 인력 양성이랑 미국인 대체 계획을 전제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대량의 비자를 그냥 거의 뭐 전문직 비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비숙련공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조건부나 단계적인 이런 접근으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 때문에 이제 한미 관계가 이제 뭐 금이 가거나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현지에 있던 변호사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한미 정상 이 회담이 정말 잘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송환 문제도 정말 빠르게 이렇게 해준 거고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이제 쪽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라는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외교부가 지금도 계속 열심히 이제 미국에 계속 이 새로운 비자, E4 비자 이런 관련돼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조금 전 전 세계로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뭐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김기동 법무법인 슈가스케어 미국 변호사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